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3일 또 오늘 장 마감인 것 한번 점검해보고 주요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슈는 간밤에 원유 감산 그 협의가 있었는데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 근데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좀 협의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일단 코스피 보시면 1.88%, 그다음에 코스닥 2.38% 하락되었고요. 뭐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투자자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고 이제 빨간색이 코스닥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오히려 장 마감할 때는 이제 매도 폭을 늘렸던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들도 장 시작부터 줄곧 이제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장 마감할 때까지도 이제 큰 폭으로 계속 매도를 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좀 많이 이제 하락한 좀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까지 많이 이제 상승을 해서 좀 많이 회복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제 원유라는 또 난간에 또 부딪혀가지고 좀 이런 일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은 여전히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7,597억이고요.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2,954억, 그다음 기관이 엄청 또 매도를 했네요. 4,575억을 매도했고요, 장중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2,144억을 매수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37억 매도, 기관은 1,106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이 매도를 많이 하였지만 또 외국인들은 또 선물 시장에서는 4,278억을 또 매수하는 좀 모습을 보여서 약간의 이제 셀 포지션하고 이제 바이 포지션 같은 거를 좀 이제 병합하면서 선물 시장 이용하면서 좀 리스크를 좀 아마 좀 덜 가져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물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선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이제 매수 모양이 보이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끝나기 전까지 이제 3시 30분 그 전까지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장 마감한 이후로 이제 안 알려주려고 한 건지 장중에 안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이제 한 7천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을 한 4시 30분경까지는 한 7천억 이상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선물 포지션에서는 또 선물 포지션과 좀 다른 모습을 좀 가져간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이제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원유 감산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국내 수출이 좀 급감했다는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지금 이제 코롱 티슈즈 이제 거래 정지된 상태인데 이제 인보사 그 제품이 다시 FDA 임상이 재개됐다고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관련 부분으로 이제 좀 큰 변화가 좀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감산 합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오펙하고 오펙 이제 플러스라 그래서 이제 비오펙까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5월하고 6월에 하루 이제 970만 배럴 원유 감산하겠다고 이제 유가 전쟁을 일단락한다고 나왔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1,000배럴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멕시코 쪽에서 한 4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감산을 할당량을 줬는데 자기네는 한 10 정도 배럴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1,000 정도에서 그래서 30이 이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상을 했던 합의보다도 이제 떨어지고 원래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좀 원유 감산을 좀 해야지 지금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서 계속 유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엔 좀 냉담한 반응이었고 그래도 간밤에 다행히 그래도 이제 그 크루드 오일 이제 5월물이 한 4.92% 이제 감산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이제 국내 시장 여파는 조금 아직은 안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12시 48분에
4.92% 이제 오른 게 보이시죠? 근데 국내에도 이제 그 원유에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ETN 상품 중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아마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원유가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 지금 굉장히 이제 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좀 이제 괜찮아지고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나면은 이제 회복이 될 거다. 거의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들어가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제 이 MTS인데, 예, 이제 뭐 관련 이제 원자재 선물 관련해서 이제 모아놓은 이제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 레버리지 이제 빨간색 그 박스를 보시면 삼성 레버리지 원유하고 그다음에 삼성 인버스 이제 2배짜리 상품하고 그다음에 신한 거는 이제 연두색은 이제 신한 레버리지 ETN 상품하고 신한 인버스 이제 2배짜리 상품하고 그 옆에 이제 파란 박스는 신한 이제 이건 1배짜리고요. 이제 신한 원유 이제 선물하고 이제 신한 인버스 선물 ETN 상품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같은 시간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12시 40 오늘 이제 시장 12시 48분 점심시간인데요. 똑같이 지금 이제 제 MTS로 이제 시간을 제가 위에 보시면 12시 48분 같은 시간인데, 이게 그 지금 이 ETN 상품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상품이 하나는 이제 레버리지, 이제 상승이고, 하나는 이제 인버스, 이제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 2배짜리 상품들을 보시면은 지금 둘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삼성 레버리지는 22.44%고 신한 레버리지는 11.31%.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게 2배 상품이니까 지금 4.9이면 이래저래 한 뭐 9점 몇 퍼센트가 지금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뭐 22.44%, 11.31%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인버스 2배 제품은 이제 2배 정도까지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일단 추정하고 있는 이제 그 원유 선물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하고 지금 현재 이 ETN 노트거든요. ETN 그 N이 노트인데 이 노트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품 가격에 괴리율이라 그래서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좀 높아져 가지고 이 괴리율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지표 가치 대비해서 이제 ETN 종가가 삼성 레버리지 원유는 82.89%, 그러니까 85%가 과대 지금 계상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61%가 지금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표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61%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4%, 5% 이렇게 원유가 올라봐야 지금 괴리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막 22% 그리고 뭐 11%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ETN 상품이나 이 선물 상품들을 투자하실 때는 원자재 선물 투자하실 때는 이 괴리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거를 체크하시고 투자하셔야지 이제 투자하시는데 이제 위험한 부분이 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시면은 제가 이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제 1배짜리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덜 위험하다고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월 국내 이제 수출 증감에 대한 좀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기사가 이제 자료를 발췌했는데 이제 4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18.6%로 돼 있거든요. 이제 수출이 감소한 걸로.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올해 1, 2월에 굉장히 좀 이제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 악재가 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상승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평균을 보셔도 1,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플러스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전체 수출이나 뭐 하루 평균 수출이 뭐 4.6%에서 4.5% 상승하다가 이 지금 이제 글로벌 악재를 이제 맞게 되면서 모두가 이제 밖에 못 나가게 되고 뭐 공장도 다 멈추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급감을 했죠. 18.6%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지금 이제 수출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장 많은 이제 수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단일 상품으로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마저도 이제 마이너스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 무선기기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 4월에 이제 수출 보면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한 거라고 그래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기사를 보고서. 그래서 이제 3월달 이제 공시 자료 중에서 보니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수출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부분 쪽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덜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뭔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서 좀 수출에 혹시라도 플러스가 된 것들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본 건데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보니까 3월 달 이제 자료에 이제 4월 달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뭐 컴퓨터 주변 기기, 그다음에 이제 SSD 이제 플래시 메모리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품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클 것 같지만 그래도 요런 자료를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32.9%를 상승을 했고,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는 77.6%, 그다음에 SSD가 가장 많이 이제 상승한 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76.9%.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한 97% 정도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3월달 정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여기와 관련된 그래도 3월달에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수출이 좀 나왔던 기업들을 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안에서 좀 괜찮은 업체들은 그래도 지금 사태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좀 피해도 덜 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을 좀 한번 봐봤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수출에서 그 수출을 아마 제품을 제가 봤을 땐 제품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계라는 이제 팹리스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칩을 만드는 이제 MCU 칩을 만드는 이제 칩을 만드는 그런 어 파운드리 쪽 이제 회사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이제 칩을 만드는 직접적으로 칩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범용하고 전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이쪽 반도체 쪽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용 파악하는데. 그래서 IoT 시대에 범용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전용 제품에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사업 부분에 보시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 이제 전용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범용 제품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로는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공장이 없고 이제 설계로 해서 뭐 그 설계에 대한 뭐 라이센스나 뭐 그런 무형적인 자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 로열티 뭐 이런 용역 부분. 그래서 여기도 매출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도 보셨지만 SSD의 이 3월달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면 176.7, 176.9%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뭐 계약도 늦어지고 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자택에서. 그래서 개인용 이제 PC나 노트북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뭔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좀 파는 회사를 한번 찾아봐서 한번 실적을 한번 봐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상장한 기업 중에 쥐언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 예, 일단 뭐 어떻게 뭐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이제 다나와라고 이제 컴퓨터 제품 이제 시세나 그런 가격 비교하고 이제 제품들을 파는 이제 회사죠. 여기가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다나와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이 3월 달 13일 날 거의 이제 최하까지 아마 빠지죠. 14일 그 정도 그때. 근데 그 이 3월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그 글로벌 악재에 전혀 뭐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좀 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미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벌써 다 찾아가지고 다 이제 그 다나와 벌써 주가는 다 이제 그 기존보다도 더 높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본 게 SSD가 수출이 좀 늘었다 그러고 지속적으로 좀 반도체 중에도 이 낸드 플래시 이제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좀 업체를 찾아보려고 해서 찾아본 기업이 이제 KMH 이제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 SSD 이제 케이스 완제품을 이제 포장하고 만드는 부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매출에서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보시면 사업 부분에 SSD 사업 부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SSD 케이스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턴키박스 해가지고 이게 전체 매출의 40.6%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이 KMH 하이텍이 제가 봤을 때 1, 2, 3분기에 좀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2분기 때도 조금 어느 정도 계속 이 뭐 이게 글로벌적으로 계속 지금 회사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회사도 자택근무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앞으로도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업체가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관련주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게 제가 이게 그림을 가져온 게 네이버 이제 금융에 들어가 보시면 뭐 관련 업체에 대한 이제 뭐 테마나 이제 관련 업체에 대한 이걸 카테고리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거의 한 뭐 몇 개 되는지 모르겠네요. 20개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영업이익 좀 증가가 좀 많이 되고 좀 ROE가 높고 좀 이런 거래량이 좀 높은 기업 중에서 좀 한번 업체를 한번 카메라 모듈 업체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 그냥 LG 이노텍 그냥 가장 뭐 시가총액도 좀 크고 좀 뭐 안전적인 좀 회사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 회사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고 이 LG 이노텍의 이제 사업 부분 매출을 보시면은 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지금 굉장히 이제 수출에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61.2%를 거의 주력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분야가 이제 수출 성장이 늘어날수록 아마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코롱 티슈즌 인보사 FDA 임상 재개라는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롱은 이제 그 바이오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했던 거는 이제 인공관절에 대한 그런 건 이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 회사가 이제 IPO 상장을 할 때 제가 이제 IPO 상장 그 주식을 좀 샀거든요. 이게 몇 주는 많이 못 샀는데 이게 하도 이제 청약 이제 비율이 높아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서 그때 이제 막 바로 한 다음 날인가 이렇게 첫날인가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때 뭐 수익이 거의 한 엄청 많이 났던 걸로 기억나요.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7, 80% 이상 수익 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 회사가 한참 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임상 통과도 이제 뭐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많이 받고 뭐 환자 치료자한테 뭐 이렇게 그 도움을 받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임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래서 이슈가 한번 있었던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그 조선일보 자료였는데 2016년 7월 달에 이제 인보사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인보사 이제 품목 허가증을 신청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시각청에서 인보사 이제 2017년 7월에 이제 시각청에서 인보사 품목을 이제 허가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19년 2월에 이제 세포 혼합이 됐다는 게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FDA에서 이제 보니까 세포가 다른 거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암세포를 좀 증식시킨다고 빨리 그런 게 나와서 이제 국내 식약청에서 이제 2019년 3월에
이제 제조나 이제 판매 중지 결정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된 거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됐네요. 2019년 5월에 이제 식약청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자세히 읽어본 거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인공 관절이니까 관절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세포 증식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몸에다가 이제 연골에다 주입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배양할 때 신장 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거가 안 되고 같이 이제 주입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 이제 신장 세포가 이제 암으로 변질되는 그런 게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작용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되는데, 제가 그때 기억 중에 하나는 이 그 인공 관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 관절이 정말 이렇게 좀 이제 증식이 되고 배양이 됐던 거는 성공이 됐는데, 어떤 이런 뭐 혼합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 다른 부작용이 난 거죠. 마치 이 뭐 비아그라가 원래 그 혈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약인데,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도 이제 인정됐다는 거는 이제 그 인공 관절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건지 이제 FDA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FDA 임상 실험을 이제 재개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이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관련 회사들 지금 보이시죠? 전체 이제 뭐 코오롱하고 뭐 코오롱 우, 뭐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인더 우, 뭐 코오롱 플라스틱 뭐 다 상한가 쳤어요. 이제 관련 업체들 여기 아마 지분 투자가 좀 돼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주식이 진짜 좀 이렇게 기사 한 번과 이렇게 예측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진짜 투자하시는 분 좀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그래서 거의 이제 상장 폐기 되기 전까지 거의 한 2조가 넘는 돈이 거의 투자가 몰린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그게 거의 한 4천억대까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엄청 이제 투자자 이제 손실되고, 뭐 지금 정지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 매도할 수도 없는 아마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렇게 피해를 가져온 사건인데,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그 뭐 혼합 사고나 이런 거를 좀 잘 정리가 되고, 좀 좋은 그때 이제 국내 이런 바이오 주식 중에 이제 좋은 성과 좀 내서 FDA 승인도 나서 좀 이제 그 주식 주가도 다시 회복을 하고, 좀 국내에도 이제 좋은 바이오 주식 바이오 관련 이제 주식 회사가 하나 나왔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며칠 제 생각에, 그리고 관련이 업체들 지금 오늘 다 상한가 왔는데,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아마 여기 이렇게 상한가인데 막 중간에 아마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며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상한가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상한가 하면 다음 날에도 보통 상한가 가는 게 많아서 아마 좀 그런 랠리 같은 거가 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장은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고요. 혹시 이제 들어주셨던 분들은 또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자료를 남기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매일매일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좀 해볼 생각이라서, 그래서 좀 하면서 좀 이제 좀 더 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